중국은 G2, 일본은 G3, 한국은 G10 전으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부유한 부강한 그런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동북아 한중일 3국 가운데서도 한국이 계속해서 부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시죠? 우리는 너무 겸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한중일 3국이 그동안에 있었던 각국의 국력은 어느 정도였고 현재는 어떤지, 한중일 3국이 각각에 대해서 어떠한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다가가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역지사지입니다. 한중일 3국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지피지기를 가지고 단순한 지피지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지피와 제대로 된 지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과거 너무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에 많이 침략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과 일본을 상대해야 될 우리는요, 과거의 형편없던 중국 우리가 아니라 중견 강국으로 부상한 우리거든요. 우리와 저들 국가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야지만 제대로 된 외교도 되고 제대로 된 비즈니스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제대로 알자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대로 된 지피입니다. 중국. 먼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데요. 중국의 과거와 현재입니다. 저 책 더 굿 얼스라고 써 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대지라는 책입니다. 펄벅이 1931년에 지은 소설인데요. 펄벅은 부모님들과 펄벅이 어렸을 때 중국에서 일정 기간을 생활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자신이 느낀 중국을 저 책에서 묘사했는데 이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차마 끊을래 끊을 수 없는 너무도 뿌리 깊은 빈곤함의 궁핍함의 농민들의 대국이다. 궁핍함과 비난함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농민들이 많이 사는 그런 대국을 중국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의 과거는요, 뭐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정말 암울했습니다. 1840년 아편 전쟁을 겪으면서 1978년 개혁 개방을 하기 전까지 140년 동안은 정말 중국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암흑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국 공산당이 우리 공산당을 믿고 따라와 주면 우리가 다시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그런 암울한 시대를 보내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끌고 가고 있고, 지금 중국 당국은 중국 인민들이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미국의 패권 전쟁에 대해서도 선방을 하고 있고 코로나19도 잘 선방을 하고 있다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선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중국은 수출액이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을 이미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뛰어넘고 중국의 제조업 GDP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국력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가장 강한 국력은 경제력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것도 그 이면을 슬쩍 들여다보면요, 차 빼고 포 빼고 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중국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빈부격차가 많다는 것은 중국에 한두 번 가보면 알죠. 중국이 대도시 상하이라든가 북경이라든가 광저우 같은 데서 기차 타고 아니면 차 타고 한 30-40분만 나가더라도 시골 풍경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은요, 아직도 물물 교환 경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 내륙으로 가면 갈수록 뭐 3일장, 5일장, 7일장도 있거든요. 석탄을 쪼개가지고 그거 갖다가 밥을 해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가 않아요. 재산 목록 1호가요, 21세기 현 시점에서 재산 목록 1호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인 지역도 적지가 않거든요. 이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하다? 만약에 중국이 정말 풍부한 자금이 있다라면은 그 빈부격차 그대로 놔둘 리가 없죠. 무엇을 얘기하냐? 중국도 사실은 그렇게 여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로서 계속해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라면 그런 데 투입되는 예산도 필요하지만 국방비에 투입되는 예산도 필요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라든가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남들이 볼 땐 덩치가 크니까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인 것이죠. 외환 보유고를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30배 정도 많습니다. 단순 계산할 때. 우리 외환 보유고가 만약에 4천억 달러라면요,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그거보다 30배 정도 많은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중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중국 국민들도 인민들도 그래,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부강하게 성장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우리도 꾸준히 성장하면 돼, 뭐 조금씩 성장하면 되는 거니까 욕심 피우지 말자 하면서 중국 정부를 따라주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중국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이미지를 다독거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첫 번째 국력은 경제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국력은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입니다. 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냐? 중국 정부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세기 초에 마르크스 레닌이 만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통 이론과 지금 중국이 지향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요, 엄청나게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뭐 그것이 정말 사회주의 맞아? 마르크스 레닌이 깨워가지고 한번 보면은요, 보라고 하면은요, 이게 무슨, 나는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만들지 않았어라고 할 겁니다. 단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유재산도 인정하지 않고 생산수단이 공유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빈부격차 많고요. 그 다음에 생산수단 같은 것도 각 기업들이, 개인들이 다 갖고 있기도 하고, 사유재산도 엄청나게 많이, 뭐 사유재산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폭동 날 거거든요. 그것이 무슨 사회주의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무조건 말만 하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요, 나는 그 정도로 모른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중국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요, 아니야, 우리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무엇이냐? 본래 사회주의에다가 중국 특색이란 말을 넣은 것이죠. 그러면 중국 특색은 무엇이냐? 아무나 다인 겁니다. 자기들이 사회주의, 자기들의 선배인 모택동 전 주석이 1949년에 중국이란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 당시 국제사회를 휩쓸었던 대유행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이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하니까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던 것이 나왔고, 그것이 가장 인기가 있었던 그런 이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오쩌둥도 당시 중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할 때 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것이죠. 그런데 사회주의는 이미 1990년에 구소련이 붕괴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미 뭐 지구상에서 사라지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아직도 사회주의라는 가져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와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는요, 안타깝게도요, 좌파가 집권하면 우파의 색깔을 다 지워버리죠. 우파가 집권하면 또 좌파의 색깔을 다 지워버리죠. 우리는 우왕좌왕 하는데요,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덩치가 사실은 더 그럴 것 같지만요, 자기가 만약에 자기의 정치 선배가 했던 것을 자기가 집권했다 갖고 부정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나중에 정치 후배들한테 부정당한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발전하기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근슬쩍 애매모호, 표리부동, 이것이 중국을 이해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은근슬쩍 애매모호하게 슬쩍슬쩍 필요한 것을 하고 가는 겁니다. 마오쩌둥이 만든 사회주의 국가, 지금 중국은 그 사회주의 국가하고 너무 다릅니다. 어떤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더 자본주의 요소가 강하죠. 그런데 자기들 사회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중국 특색이라는 것이죠. 중국 특색이 뭐야?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우리는 이론 같은 거, 골치 아픈 거 신경 안 써. 우리 중국이 발전하고 인민들이 점점 더 부강하고 안전하게,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것이 민주주의건 자본주의건 독재주의건 무슨 주의건 다 우리는 가져와서 중국화시켜서 살면 되는 거야. 그것이 중국화시켜서 살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중국 특색이야. 말장난일 수도 있죠. 그만큼 중국은요, 우리와 달리 이념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 돈벌이에는 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인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것이죠. 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일반 사회주의하고 완전히 달라요. 중국 사람들 오로지 우리가 더 안정된 속에서 더 돈을 많이 벌면서 더 잘 살아나가게 해주면은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어 라는 것이 중국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은 인사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죠. 중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꽁시파차이, 꽁시파차이라는 신년 인사가 있는데 그 뜻은요, 새해 돈 많이 받으세요, 돈 많이 버세요 라는 겁니다. 공공연하게 새해 인사로서 새해는 돈 많이 버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주의에 어울리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자본주의에 더 어울리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과격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은근슬쩍 애매모호하게 부정한다는 것이죠. 마오쩌둥 주석이 만든 사회주의 국가 그 중국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중국 특색이라는 말로 붙여가지고 뭐든지 다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죠. 자, 이 중국의 그 단점을 알아보면요, 땅이 너무 크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요, 화면에 나와 있는 오락실의 두더지 머리 때리기 게임에 비교하고 싶습니다. 중국과 오락실의 두더지 머리 때리기 게임, 아주 재밌는 비유일 것 같은데요. 저는 중국을요, 삼국 문제가 중국을 힘들게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국하면요, 숫자 3에다가 국자는 나라 국자입니다. 즉 국내 문제, 국제 문제, 그리고 국경 문제, 이 세 가지가 중국을 너무도 힘들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국내 문제,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중국 빈부격차 문제, 지역격차 문제, 환경 문제, 노동 문제, 복지 문제, 얼마나 많은 사회 문제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국내 문제 하나만으로도 중국은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국이 계속해서 부상하다 보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뭐 중국을 합종연행으로 계속 견제하면서 중국이 부상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 문제 또한 정말 골치 아픈 겁니다. 미중 패권 전쟁, 미국 보십시오. 정말 각국 작정을 하다시피 중국 공격에 맹렬하게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요, 다른 나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요, 바로 국경 문제. 국경을 영토로 맞대고 있는 나라가 15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으로 영해 분쟁을 전개하는 나라도 6개 국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국제사회에서요, 민족 문제처럼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게 없습니다. 아무리 조그만 나라도요, 우리나라 영토를 조금이라도 양보하려고 한다면요, 그 정부를 국민들은 가만히 놔두지 않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이 목숨을 다 걸고 덤벼들다시피 강한 민감한 문제가 영토 문제인데, 중국은 이 국경 문제도 바로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인도하고도 영토 문제 계속 심각하게 전개하고 있고, 베트남하고도 그렇고, 사이가 좋다는 러시아하고도 영토 문제가 아직 획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북한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정말 골치 아픈 나라예요. 자, 이 두더지 머리, 게임기에서 두더지 머리는 게임자가 게임을 즐길 만큼 처음에 두더지 머리를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게임 머리 하나하나가 중국이 품고 있는 문제인 것이죠. 환경 문제, 빈부격차 문제, 미중 패권 전쟁 문제, 뭐 코로나19 문제, 무슨 문제.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요, 이 중국의 문제 하나씩 새로운 문제들은, 즉 두더지 머리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그걸 두드렸습니다. 근데 제압됐다가 좀 이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은 난제들이라는 거거든요. 슬쩍 눌렀습니다. 근데 또 옆에 문제가 터졌어요. 눌렀어요. 또 옆에 나온 거 눌렀어요. 근데 저쪽에 또 2019년만 해도 보십시오.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 난제들인데, 2019년에 미중 패권 전쟁 점점 심해졌죠. 홍콩 문제 생겼죠. 대만 총통 선거에서 중국이 너무 강하게 홍콩을 진압해갖고 그 대만에서 민진당이 기사회생에서 그 승리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계속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이 두더지 머리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때리다 저기 때려, 여기 때리다 왔다 갔다 하다가 못 때리게 되면, 뛰어가서 못 때리게 되면은 부부부부 올라오면서 중국은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 그만큼 중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크고 인구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라는 나라인 거죠.